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여야위원들 오늘 참사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3월 당대표를 뽑는 여당은 김기현, 장제원 이른바 김장연대가 다시 부상하고 있고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아파트 40만 가구 거실에 설치된 카메라 단말기를 해킹해서 집안을 들여다보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 팔려고 한 해킹범이 검거됐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은지, 또 해킹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워져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국민의힘도 동참한 가운데 오늘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번 돈을 쓰지 않고 6년 8개월 정도 모두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내 집에서 사는 가구 비율은 57.3%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보다도 조금 더 늘어난 8만 8천 명으로 이틀 연속 8만 명대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N1 변이 국내 검출률이 20%를 넘으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한 다음 날 벌어진 일이어서 관련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규모 6.4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7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가스 누출과 도로 균열도 잇따랐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은 눈이 그쳤지만 강원도와 충청 이남엔 눈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부터 기온이 급락하면서 출근길에 이어 퇴근길에도 빙판길로 인한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연 기자. 네, 문화생활과입니다. 눈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눈이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수도권에 눈이 집중됐지만 낮부터는 강원도와 충북 지역으로 눈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눈이 온 곳은 강원도 평창 대화면으로 13.4cm, 충북 충주 노읍면에도 10.5cm의 눈이 기록됐고요. 인천 강화 9.8cm, 서울 노원구에도 4.9cm의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눈이 약해지면서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충청, 영남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고 앞으로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밤사이에 또 한파가 예고돼 있는데 빙판길 사고도 우려됩니다. 한파특보도 다시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더 하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부 내륙 곳곳에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기온이 15도 이상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발표됐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오후까지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퇴근길 미끄럼 사고에 더 유의를 해주시고 동파 사고 등 한파 피해에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9도, 모레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 한파 속의 서해안 지역에는 또 30cm 이상의 북설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에서는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토록 캐스터,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눈이나 비가 내렸다 그쳤다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고 있지만 하나 변함없는 게 있다면 도로가 매우 미끄럽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충분한 감속이 되겠는데요. 제설 작업이 잘 이루어진 도로 위로도 물기가 얼어붙어서 도로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0에서 50% 감속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는 교통량보다 사고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눈과 비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속속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 남여주 나들목 전 차로 막고 화물차 사고를 긴 시간 처리합니다. 이 화물차가 아예 옆으로 넘어진 사고였는데 전형적인 미끄럼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이용이 불가하니까요. 남여주 나들목 진입 전이시라면 남여주 나들목에서 국도로 우회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중앙선 부산 쪽으로도 남제천 부근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대형 화물차 사고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방 상황을 잘 살펴주셔야겠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면서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비상등도 적절히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강원 지역엔 여전히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눈발이 다소 강하게 흩날리고 있는데요. 터널 진입 전 20에서 50% 감속 반드시 필요하고요. 터널 진입한 후로도 이렇게나 도로가 미끄럽게 젖어 있기 때문에 도로 살얼음에 매우 취약합니다. 속도를 줄이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충청권에도 다소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요 근래 이미 많이 내린 눈이 단양 지역입니다. 구분길 지나실 때 반드시 감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골목길 곳곳은 미끄러웠고요. 지하철과 버스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혼잡스러웠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출근길이 흰 눈으로 덮였습니다. 빙판길에서 혹여나 미끄러질까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여성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눈 밟아, 눈. 여기 맨홀 뚜껑 밟으면 죽는 날이야. 제설차가 아직 닿지 못한 가파른 고갯길. 바퀴가 헛돌면서 버스가 기어가듯 올라갑니다. 서둘러 집을 나선 시민들은 종종 걸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하지만 이미 눈이 많이 쌓인 내리막길을 지나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걱정은 좀 많이 있었죠. 아무래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이다 보니까 오르막길이고 해서 미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배차 시간보다는 10분 정도는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은 평소보다 북적였습니다. 길이 미끄러워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눈바람에 몸을 떨기도 합니다. 출근은 어떻게 하더라도 벌써 퇴근길이 걱정입니다. 또 연말이라서 약속이 퇴근 후에 있는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꾸미고 갈라 했는데 그냥 롱패딩 입고 왔고요. 눈 예보에 자가용 이용이 줄면서 출근 시간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은 그나마 평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제설 작업으로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상도 지하차도가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눈으로 사람도 차도 모두 엉금엉금 조심조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오늘 운전하신 분들 갑자기 나타난 이 빙판에 놀라서 브레이크 밟았다가 미끄러지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시청자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한 국도인데요. 교량을 지나던 화물차가 미끄러운 듯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휘청휘청하죠. 차선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는 화물차를 가까스로 피했는데요. 급하게 핸들을 꺾었던 만큼 균형을 잃고 미끄러집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운전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차들이 미끄러진 것은 이 도로 위에 얼어붙은 살얼음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빙판에서는 속도를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철도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폭설 때문에 김포 도시철도 일부 전동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오늘 새벽 6시 50분부터 아침 8시 40분쯤까지 야외 선로에 쌓인 눈 때문에 전동차 5편성을 투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입돼야 할 전동차가 21편성에서 16편성으로 줄어들면서 배차 간격은 3분 30초에서 최대 6분까지 늘어났고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도안 지하차도 안에서는 1톤 화물차가 오른쪽 벽과 충돌한 뒤에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추돌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비슷한 시각 맞은편 차로에서 다중추돌 사고도 났습니다. 대전에서 빗길, 눈길 교통사고는 모두 13건이 접수됐고 충남에서는 교통사고 91건이 접수됐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도 출근길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늘 오전 6시부터 도로 결빙 관련 신고가 2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성남서에서 베넷골을 잇는 도로와 범서 문수해시장 아파트와 장거마이시를 잇는 도로 등 6곳이 한때 통제됐다 해제됐습니다. 특히 문수애시장 아파트에서 백천마을 입구로 이어진 도로에서는 차량 10여 대가 미끄러지는 등 사고가 잇따라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4분쯤에는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진례 분기점에서 차량 11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시 41분쯤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국도에서도 차량 6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이 극적으로 국정조사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태원 국조특위 여야 현장 조사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먼저 참사 현장을 찾아 소방과 경찰로부터 당시 상황과 구조 대응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생자 유족들도 현장 조사를 지켜보며 제대로 된 조사와 진실 규명을 당부했는데요. 일부 유족은 소방당국과 경찰에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느냐며 항의했고 오열하다 실신한 유족도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 보고 오시죠. 책임 소재를 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약속 잘 지켜주세요. 약속 드리고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유족들 지금까지 장례치느라고 정신없어. 이제 한 달 넘으니까 겨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야당 여당을 떠나서 아이들이 이게 젊은 아이들이 간 거잖아요. 이어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해 신고 대응과 당시 근무 현황 등을,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선 압사 우려 신고가 접수됐을 때 긴급 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발령되지 않은 이유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청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전격 복귀하며 가까스로 여야 합동으로 본조사가 시작됐지만 이미 국정조사 활동 기간은 절반 넘게 지났는데요. 청문회 핵심 증인 채택과 기한 연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두고도 여야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비공개 회동하며 쟁점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예산 등을 두곤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용산 바라기가 아닌 민생 바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당이 어제 국정조사에 전격 복귀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예산안 협상도 물꼬가 트일 거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100% 당원 투표로 새 당대표를 뽑기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당권 주자 간의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상임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100% 당원 투표 방안은 사실상 구분응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당권 주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 간 단일화나 연대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친윤계인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자신들을 향한 연대설에 이렇게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장 담그면 되는 것이지 뭐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잘 담궈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 반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영양분도 말씀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비윤계인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YTN에 출연해 당원 투표 100%를 비롯한 전당대회 룰 개정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적어놓고 당원의 힘이 돼버렸잖아요. 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우리 당이 18년 이전으로 그러니까 도로 한나라당이 돼버린 거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안철수 의원 역시 당심 100% 반영엔 부정적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다른 후보와의 연대설에는 선을 긋는 등 주요 후보 간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1.6%의 초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물가 안정, 또 수출 활성화에 경제정책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경제 운영을 정부, 재정 주도에서 민간, 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해 나가는 등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 과제들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상승률과 잠재 수준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고용도 양적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이 실물 경제 어려움으로 본격 전이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지난 7월을 정점으로 지나가면서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금년 이례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 영향과 통계상 기저효과 등이 내년 취업자 증가세를 크게 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글로벌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부동산 위축 및 한계기업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 내년 성장률은 금년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3.5%로 올해의 5.1%보다 낮아지고 취업자 수의 경우 올해 81만 명 대비 큰 폭 축소된 10만 명 수준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4대 경제 운용 기조하에 위기 극복과 경제 제도약을 목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 중심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가지 정책 방향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우선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 하에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하여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금융시장, 기업 자금 상황에 각별히 유의하는 가운데 시장 안정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고 채권시장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 지원을 통한 개인의 회사채 투자 유도, 국공채 발행 물량 조절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 심리 위축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및 규제 지역 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민간 등록 임대를 보건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 공공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내 집 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 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생경제 회복 지원입니다. 먼저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면제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 공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 공제 확대 등 에너지, 교통,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노인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등 재정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인턴십, 해외 취업 등 17만 명 이상의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층 고용 유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상향하는 등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한 경력 단절 방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네, 내년도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내년 경제를요 1.6% 저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고물가가 실물 경제 어려움으로 전이가 되고 있고 경기 하강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 정책은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지원하고 또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임대차 시장 안전에 힘을 쏟겠다고 했는데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집을 마련하려면 번 돈을 쓰지 않고 6년 8개월 정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자가가구의 전국 연소득 대비의 주택가격 비율 PIR은 6.7배로 2020년 5.5배보다 상승했습니다. PIR은 한 가구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할 경우에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6.7배면 6년 8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도권은 2020년 8배에서 10.1배, 광역시 등은 6배에서 7.1배로 올랐습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7년 7개월로 조사됐습니다. 본인 소유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5년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자가 점유율, 내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57.3%였는데 지난 2016년 56.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난 2020년 57.9%와 비교하면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과 용산구 관계자 4명이 모레 구속 갈림길에 놓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모레 오전 10시 반 이임재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박희영 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경찰에 또다시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지위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신현영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참사 당시 출동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무단횡단하는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반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 분향소를 찾았다가 돌아가면서 보행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 보도를 건넜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네티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한 총리의 무단횡단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오늘 기획재정부로부터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겸해 기재부의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경제 전망과 경제 정책 방향,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참석자들은 위기 이후 제도약에 관해 신산업 육성과 구조개혁 등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8만 명대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N.1 변이가 20% 이상 검출되면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증가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발생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8,172명입니다. 전날보다 600명 늘어 이틀 연속 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3천여 명, 2주 전보다는 13,000명 넘게 많습니다. 9만 명대를 기록했던 지난 9월 14일 이후 98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확진자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시켰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8로 9주째 1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가운데 2번 이상 감염된 확진자 비율은 15.88%로 일주일 전보다 1.1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재감염되는 사람이 신규 환자 6명 가운데 1명꼴인 셈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8주 연속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는데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대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고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59명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 사망자의 95.4%는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 검출률은 하락하고 대신 BN.1 변이 검출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정부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N.1 변이 검출률이 20%를 넘고 있어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N.1 변이는 11월 닷새 주 검출률 13.2%에서 이달 첫째 주 17.4%, 둘째 주 20.6%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우세종 BA.5 변이는 이달 첫째 주 검출률 60.5%에서 둘째 주 52%로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시작된 겨울철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이 오늘로 한 달째가 되는데요. 정부 목표치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 취약설 접종률은 47.5%,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엔 28.3%입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모레 중대본회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한파 속에 생후 10일가량 된 아기를 버려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쯤 전주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 신생아를 버려둔 뒤 도망갔다가
하루 뒤인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영하의 날씨에도 음식점 주인이 곧장 경찰에 신고하면서 아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여성 화장실을 촬영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A순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순경은 지난 11일 밤 9시쯤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순경은 낌새를 눈치챈 피해자에게 범행을 들켰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순경은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 직원이 야간 숙직을 전담하고 여성 직원은 휴일낮 당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농협 IT센터의 당직 근무 편성 방침이 남성에게 불리하다는 진정이 들어왔는데 국가인권위가 이를 기각하고 지난 15일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근이 휴일 당직보다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을 두고서 진정위는 편향적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우리 거실 벽에 걸린 월패드, 카메라 단말기로 우리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최근 이 단말기를 해킹해서 무려 40만 가구를 엿본 해킹범이 검거가 됐습니다. 네, 이 해킹범은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팔려고 했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우리 집은 정말 괜찮은 건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일 해킹보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대부분 설치돼 있어요. 그 거실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카메라가 달린 이 단말기, 그걸 이제 월패드라고 불리는데 이 월패드를 통해서 이 해킹범이 안을 들여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해킹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월패드라는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작은 P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가 달린 PC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PC를 해킹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근래에 이제 이 소형화된 이런 PC들, 흔히 이제 단말기나 장비라고 하는 그런 PC들이 요즘 자주 해킹을 당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지금 파악된 걸 보니까 지난해 한 넉 달 동안 아파트, 전국의 아파트 600여 단지 그리고 40만 가구가 넘더라고요. 이 정도로 대규모 해킹을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그 월패드라는 시스템이 그 단지에 그 세대마다 다 설치가 돼 있고 그거를 보통 이제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듯이 이렇게 월패드가 이제 뭐 수천 대 이렇게 중앙의 서버에 연결이 돼 있고 이제 해커들은 보통 그 월패드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서버를 공격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그 서버를 통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월패드들을 이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 그림처럼 공유기 10개만 파악을 해도 40만 가구 넘는 집의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그 공유기를 해킹을 먼저 한 첫 번째 단계를 저기 이제 피의자가 이제 수행을 한 거는 자기의 그런 추적을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겁니까? 네, 카페나 이런 데 이제 가서 이제 공유기를 해킹을 통해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이 동호수 파악도 되나요? 혹시?
동호수도 파악할 수 있어요? 서버 해킹범이?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아마 예. 서버 프로그램에서 동호수 정보가 다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해킹범이 보안 전문가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해킹한 기술이 쉬운 겁니까? 간단한 건가요? 기술이 여러 가지 기술이 쓰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예. 네. 그 경찰 수사 발표를 토대로 보면은 일단 IP 추적을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062 해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거는 이제 보안 전문가들이 보통 고려를 하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서버를 해킹하는 방법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 단순히 뭐 관리자 비밀번호를 이렇게 추측해서 들어가는 네. 방식 같은 아. 것들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근데 이 해킹범이 어떻게 검거가 된 거냐면 그 가정 안을 들여다보다가 녹화를 했나 봐요. 영상 213개, 사진 약 40만 장을 외부에 팔려다가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다가 녹화도 할 수 있고 가능한가 보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검거가 됐지만 검거가 안 된,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 사이트에 한국인 사생활이라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작년 다크웹이라고 네. 예. 보통 사이버 범죄자들이 그 많이 활용하는 인터넷 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다크웹을 활용하는 이유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어떻게 합니까, 저거? 네, 예. 그래서 다크웹에서 보통 이제 이런 영상 정보도 거래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뭐 마약 거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크웹에서. 네. 지금 이 경우는 이제 검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알려지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해킹을 할 때 자기를 은닉하고 그리고 숨기고 네. 해킹한 사실을 모르게끔 해서 해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알려진 해킹 사고보다 알려지지 않은 해킹 그런 사고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완벽한 보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하지만 해커들이 해킹을 하기 어렵게 하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해커들이 원하는 건 결국엔 정보고, 네. 그래서 그 정보를 가기 힘들게끔 하는 거. 일반 사용자들은 월패드를 예를 들면 영상 정보가 해커들이 원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카메라를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스티커를 붙인다. 네. 이게 뭐 일반 사용자들이 월패드를 뜯어서 뭐 프로그램을 분석해보고 그러니까요. 이러는 거는 뭐 거의 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효과적으로 이런 정보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쓸 때만 열었다가 다시 또 닫아놓고. 야, 그래야 됩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예. 네. 근데 또 월패드를 통해서 보통 세대 간에 이렇게 예. 화상 통화를 하려고 이제 예. 카메라를 그러니까요. 달아놓은 건데, 뭐 그냥 목소리로 통화를 해도 뭐 다른 대안으로 하는 방법도 예. 있고요. 네. 지금 40만 가구가 넘게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집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내 단말기가 해킹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네. 아. 네. 네,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해킹 됐는지 안 됐는지. 네. 그러면 특히 월패드 같은 경우는 예. 일반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월패드가 해킹됐으면 예를 들면 뭐 램프에 뭐 불이 반짝반짝 온다든지 예.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좀 막는 방법.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사태도 사실 서버 그 중앙에 있는 서버 언급했듯이 중앙에 있는 서버에 대한 보안 수준이 높았다면 네.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관리자 패스워드 같은 것들도 뭐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고 또 몇 번 패스워드가 이제 올바르지 않은 패스워드 시도가 발견이 되면 네. 그 횟수 제한 같은 것도 걸어놓고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이용일 전문가께서는 뭐 보안 전문가로서 국가기관에서 일하셨다고 하고 또 금융기관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다고 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 됐든 어디 가면 와이파이 쓰잖아요. 공유기 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면서요. 맞습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공 영역에서 쓰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해킹 취약점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고 해커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해커들이 직접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원격에서 그 공유기를 해킹한 다음에 그 공유기에 붙는 사람들의 패스워드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공유기 이용하고 나서 와이파이 이용하고 나서 이걸 한 번에 뭐 청소랄까요? 그런 식으로 좀 지우는 방법을 이용하면 조금은 안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미 해커가 공유기를 탈취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그 탈취된 와이파이를 붙어서 이용을 했다 그러면 그건 사후 말씀하신 건 사후가 되고 이미 털리고 난 뒤의 일이라 조금 안전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휴대폰에 보면 대부분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와이파이가 뚫리면 이 카메라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핸드폰이 사실 우리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점에는 나를 인증하는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해킹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심각한 건데 이런 핸드폰을 해킹할 수 있는 도구도 거래가 되고 있고 그렇군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금 스스로 보안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용일 해킹 보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가스관이 폭발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럽연합이 가스 가격 상한제를 합의한 다음 날 사고가 나면서 이 둘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일고 있습니다. 조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한쪽에서 폭발하듯 불꽃이 솟구칩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는 불기둥은 어림잡아도 주변 건물보다 몇 배나 큽니다. 러시아 서부 추바시아 공화국 칼리니노 마을을 지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해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보내는 4,400여 킬로미터의 수출용 가스관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점검과 수리를 하던 중 지하 가스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Да, к сожалению, при производстве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х работ, возможно, ремонтных, пока еще выясняем, произошел взрыв газа.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한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메가와트 시당 180유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스 가격 상한은 내년 2월 중순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여 에너지 위기를 만들자 유럽연합이 맞대응한 겁니다. We have included the safeguards which will ensure that the European market will remain competitive and attractive for the gas suppliers. 폭발로 가스 운송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은 5%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 상한은 시장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한 뒤 사고가 나면서 의심을 살 만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자, 지금 이맘때쯤이면 새해 달력 펼쳐서 빨간 날이 얼마나 될지 세어보는 분들 많으시죠. 2023년 공휴일은 올해보다 이틀 더 적은 116일입니다. 먼저 일요일이 53일이고요. 여기에 국경일과 설 등 공휴일 16일을 합치면 총 69일인데 1월 1일과 설날이 일요일이어서 겹치니까 이틀을 빼면 67일로 올해와 같습니다. 자, 여기에 주 5일제가 적용되면 쉬는 날은 더 늘겠죠.
공휴일 67일에 토요일 52일이 더해져서 총 119일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토요일과 겹치는 설 연휴 첫날, 석가탄신일, 그리고 추석 연휴 셋째 날을 제외하면 총 116일을 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휴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사흘 연휴를 보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이어서 금, 토, 일, 사흘을 쉴 수 있고요.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어서 주말과 연결을 하면 총 3일 연휴가 됩니다. 설 연휴는 1월 21일부터 토요일부터 24일까지로 나흘이고요. 추석 연휴도 9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까지인데 여기 다음 날인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총 4일 연속 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징검다리 휴일에 연차를 활용해서 연휴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또 10월 3일 개천절은 화요일인데요. 여기에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서 총 나흘 동안 휴가를 즐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쉬는 날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정부의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제안을 했고요. 조금 전 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 시행령이 새해부터 적용되면 내년 5월 27일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에 대체 공휴일이 생겨서 토, 일, 월 이렇게 3일 연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공휴일, 정확히 말하면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한자도 빌공이 아니라 공적인 공, 공평할 공을 쓰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노동자의 휴일이 아니었지만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 기업도 공휴일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자는 제안에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빨간 날에도 일해야 하는 분들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좀 빨리 시행하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서울은 눈비가 그치고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차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밤 사이에는 또다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아침은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한 눈구름은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 영남 해안으로만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퇴근길 무렵까지 강원의 최고 7cm, 충북과 영남 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다시 서해안 지역으로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주말까지 호남 서부 많은 곳에 30cm 이상, 제주 산간에는 5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서해안으로도 최고 25cm의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파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밤사이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9도, 모레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하겠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주말까지 한파 속 서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성탄절인 일요일,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길어지는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퇴근길 내린 눈과 또 비가 얼어붙어서 도로 곳곳에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운전하신다면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걸으실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여야 위원들이 오늘 참사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3월 당대표를 뽑는 여당은 김기현, 장제원, 이른바 김장연대가 다시 부상하고 있고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